안녕하세요 여러분, 청팀장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요즘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많이 구매하는데 전기차를 타자니 조금 불안하고 우리 집은 전기 충전이 잘 안 되는 곳이다,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좀 다르게 개발됐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디자인은 기존에 나온 토레스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전면 디자인은 KGM의 패밀리 로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디자인들이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공기저항 개수를 높이기 위해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게 특징인데, KGM의 디자인은 통일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우람한, 듬직한 치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준형 SUV 치고는 생각보다 본네트의 넓이, 그러니까 차폭이 굉장히 넓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가 좀 SUV는 듬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을 잘 해놓은 차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 차를 시승할 때 느꼈던 거는 생각보다 차에 전고가 높아서 머리, 그러니까 헤드룸이라고 하죠, 이 길이가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다고 느껴집니다. 자, 옆면 디자인을 같이 살펴볼 건데, 측면 디자인은 A필러를 시작으로 B필러, C필러까지 좀 올라가는 디자인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B필러, C필러가 블랙 버전이 있고 실버 버전이 있다, 뭐 이 정도가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KGM의 차량들은 등급별로 딱 2개 내지는 3개 선택지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유행을 좀 덜 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색깔이나 디자인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후면 디자인은 우리 옛날에 여기 뒤에도 잠깐 보여주세요. 코란도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치 저 차량처럼 후면이 옛날에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타이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것처럼 약간 굴곡지게 만들어져 있고, 자, 이 차량은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차의 사이즈나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트렁크의 깊이감이나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차 트렁크를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공구함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차답지 않게 소화기를 넣어줍니다. 전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뒤에는 기존의 현대기아 차처럼 뒷좌석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트렁크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를 다 못 쓴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휠을 보면은 이 차에는 가장 효율이 좋다는 18인치 휠이 껴져 있는데 이 차에는 총 3가지 휠이 있어요. 17인치, 18인치, 20인치. 근데 휠 인치가 너무 높아지면 연비에서 좀 불리할 수 있고 놓으면 소음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18인치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제 차도 17인치, 18인치 휠을 쓰고 있는데 연비나 효율면이나 가장 유리한 휠이 17, 18 요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면은 12.3인치 클러스터가 보이고 있고, 제가 아까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요 버튼인데 요거 좀 더 크게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부에 공조기가 버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옆으로 빼거나 위아래로 빼서 이렇게 공조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아쉽고요, 버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밋밋한 어떤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기어를 후진으로 바꿀 때는 이걸 한 번만 움직이거나 길게 눌러서가 아니고 한 번, 2번, 한 번, 2번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다, 아쉽다라고 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알파인 오디오가 들어가져 있는데 알파인 오디오가 지금 KG그룹에 있는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오디오 사운드 나쁘지 않았고요, 하이패스 룸밀러가 적용돼 있어서 요즘에는 이렇게 위에다 꼽는데 이 차는 이제 룸밀러로 하이패스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전면 소재나 이런 것들은 스웨이드급이 아닌데 그냥 일반 천인데 또 불구하고 뭐 부드러운 소재로 잘 만든 것 같고, 뭐 이런 데는 당연히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요. 하나 재밌는 거는 차에 불나면은 탈출하라고 망치를 좀 넣어줬는데 버스에서만 봤지 이거 일반 차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 내비게이션이 여기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길 안내를 계기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우리 주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토레스 하이브리드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의 특징이 굉장히 조용한 승차감,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 검증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도 SUV를 지금 타고 있지만 SUV의 승차감이 대체적으로 좀 꿀렁꿀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요즘 차들이 단단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자, 이 차는 스마트 프리퀀시 댐퍼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전자식 댐퍼는 아닌데 잔진동을 걸러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이 차급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덜컥거림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요즘 차들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이 KGM이 좋은 게 시승 코스를
굉장히 길게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시승만 거의 20분 30분을 지금 할 수가 있는데, 고속도로나 요철 구간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다리와 다리가 만나는 그 굴곡진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탁탁탁탁 하는 그 기분 나쁜 그 잔진동이 여기도 있는데 많이 없어요. 이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에어서스급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기본적으로 전후방, 측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들이 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제가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옆에 조금이라도 차가 붙어 있으면 바로 경고음이 울리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KGM이 안전사양에 있어서도 양보 없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요, 사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 이후로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보통 이 급의 준중형이나 중형 SUV를 우리가 산다 치면은 기본적으로 시작방이 4,000, 옵션 들어가면 4,700, 5,000 정도를 봐야 되고, 대형 SUV 넘어가면은 7,000, 8,000까지 가는데, KGM의 SUV의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시작가가 3,000 초반입니다. 자, 이 차의 트림은 두 가지인데 T5랑 T7이 있어요. T7 모델이 그냥 풀옵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재밌는 거는 안전 옵션이나 편의사양 옵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좋은데, 뭐 통풍, 2열 열선 시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KGM 차량에 모든 플랫폼들이 지금 약간 통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조장치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뭐 열선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니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쉬워요. 지금 KGM이 정리정돈, 쌍용을 인수해서 KGM이 다시 브랜드 빌드업을 하고 이 플랫폼을 통일화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차 사이즈나 디자인마다 공조기나 버튼을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디스플레이 안에 다 때려놓고 이 안에서 공용화를 시키는 거죠. 뭐 액티언이나 렉스턴이나 무쏘나 토레스나 여기 안에서 다 모든 게 해결되게 하면은 요 디스플레이 하나 소프트웨어만 관리를 잘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 KGM 브랜드가 좀 더 많이 팔리고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많이 해주시면은 좀 더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개발자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방에 우회전입니다. 자, 지금은 코너를 좀 돌아보고 있는데 이 차의 승차감을 조금만 오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 차가 산타페거든요. 산타페 같은 경우는 요런 노면, 이제 포트홀급은 아닌데 살짝살짝 빠진 그런 노면을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탁탁탁 하면서 허리를 통통 치는 그런 불편한 진동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적어요. 이 3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만날 수 있는 중형 SUV 중에서는 승차감은 정말 상급이다. 이거는 대형 SUV 막 전기차 이런 거 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지금 쭉 하다 보니까 이 차가 전기 모터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엔진에 물려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미션에 물려 있어요. 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라 사실상 초반 가속대를 제외하면은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로만 가는 그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초반 30km 이하? 요때만 거의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연비를 뽑아낼 수 있지만, KGM이 이번에 BYD랑 같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엔진은요, 사실상 발전기의 역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엔진이 아예 개입이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80% 90%는 엔진이 작동을 해도 배터리를 충전하는 정도의 개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행은 뭘로 하냐? 대부분의 도로 주행은 전기 모터로만 합니다. 그래서 차가 조용하고 연비가 좋아요. 이 차의 공식 연비가 복합 연비 기준으로 15.6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승을 위해서 잠깐 풀악셀을 쳤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하고 있는데 14.1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 게이지가 절반 조금 넘게 있는데 480km 정도를 간다고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차에서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금 보이시는 전면의 계기판을 지도 모드로 아예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앞에 그냥 유리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잖아요, 이 디스플레이로 보는 게. 그리고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제는 RPM을 신경 쓰면서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RPM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진 않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KGM의 새로운 2.0 버전의 계기판 시스템이 저는 마음에 들고요. 직진성을 보면은 네,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차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자, 이 차의 엔진이 내연기관 150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가 177마력 두 개를 합쳐서 327마력이 아니고요. 사실상 전기 모터로만 97%까지 주행이 되기 때문에 177마력짜리 전기 모터로 보통 주행을 하고 풀악셀을 치거나 오르막 구간에서 내연기관이 좀 개입을 해서 한 200마력 초반 정도의 엔진의 힘을 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풀악셀을 쳐봤을 때 네, 정확하게 190마력, 200마력짜리 차를 타는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토크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확하게 도심형 SUV로 개발이 된 거고, 이 차의 전기 배터리가 1.83kWh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인지 감을 못 잡으실 건데요. 제가 타고 있는 산타페 MX-5 하이브리드가 1.49, 르노의 그랑콜레오스가 1.64kWh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되게 큰 SUV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보다 용량이 0.1, 0.2 차이긴 하지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KGM이 방향을 되게 잘 잡은 게 비싼 값을 주고 막 8,000, 7,000짜리 차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대를 3,000, 4,000 보조금 받아서 한 300, 400 할인 받을 수 있게 차를 만들면서 연비를 뽑아내고 이 상품성, 그러니까 실용성이라고 하죠. 포기할 건 포기했어요. 뭐 공조기, 뭐 버튼, 뭐 멋져 보이는 인테리어 이거 어느 정도 포기하고 차 본래의 목적 있죠. 전기 모드로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하이브리드 차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3천만 원 초중반에 이 정도 급의 차를 끌고 다닌다면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급차선 변경을 한번 해볼 건데, 롤링이나 이런 거는 많이 없네요. 괜찮은 편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자, 이런 요철 구간을 건널 때도 네, 피치가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덜컹덜컹 꿀렁꿀렁 하는 게 많이 없습니다. 차가 아무래도 1.5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막 덜컹거리거나 무겁게 눌러 앉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이 차의 가장 큰 고민이라면, 만약에 내가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판매를 한다, 이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KG라는 그룹 자체가 과거에 쌍용 그룹 계열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계열사가 그룹이 돼서 다시 쌍용차를 인수해서 KGM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만큼 역사가 없는 브랜드나 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회생제동을 할 때 단계가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회생제동을 세게 걸어도 이 차는 현대기아처럼 울컥울컥 하는 게 없어요. 회생제동을 그렇게 빡세게 걸지 않아도 될 만큼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배터리에 충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주행을 할 때 그리고 엔진이 깨어나서 배터리 충전시켜 줄 때 충분하기 때문에 회생제동을 사람들이 울컥거리게 할 만큼 불편하게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회생제동을 2단계로 걸고 탔는데 마지막으로 3단계까지 한번 걸어보고 느낌을 느껴보도록 할게요.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은 현대기아랑 시스템이 다릅니다. 현대기아는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브레이크가 잡히는 듯한 회생제동이라면, KGM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요 엑셀 자체가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회생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엑셀이 엄청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차가 잘 무겁게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엑셀을 밟았다가 떼도 그렇게 갑자기 팍 쓰는 그런 느낌이 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차가 회생제동의 강도를 올리는 게 왼쪽 패들 시프트고 강도를 내리는 게 오른쪽 패들 시프트거든요.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왼손잡이 비용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결론 내겠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이 3천만 원 초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는 컴팩트한 SUV에 가까운 그런 차량인데, 준준형 SUV, 그러니까 스포티지나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다 좀 더 싸거든요, 이 차가. 근데 내부 인테리어나 뭐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꿀리지 않는다. 그 승차감은 솔직히 말하면 현대기아보다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부드럽습니다. 물론 현대기아가 더 나은 이제 옵션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편의 기능, 첨단 기술이 들어가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살짝 포기하고 가격이 싸니까 이 가격대에 최신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여성분들 옛날에 티볼리 에어 많이 구매했잖아요. 사실상 티볼리의 후속 모델에 가까운 모델이다 보니까 여성분들 구매 비중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토레스 하이브리드 구매할 의사가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우린 다음에 더 즐거운 시승기를 만날게요. 그럼 아디오스.